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서울의 분양권에 마피가 속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의 분양권 시장, 입주권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의 분양권이 안 팔린다고 그래요. 2022년도에 총 거래 건수가 68건. 물론 이제 규제도 있었기 때문에 풀리지 못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거래 건수가 68건밖에 안 됐다. 이거는 한마디로 거래 멸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입주를 하는데 분양가보다 더 싸게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 강북 캐대어라고 하는 장위, 자이, 레디언트 일반 분양 물량의 한 40%가 미계약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순위 청약을 받았어요. 여기가 이제 전면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그나마 뭐 한 50% 이상 계약분이 나왔다고 그래요. 50%가 무슨 일이 나왔는데, 자, 무슨 일이 나간 게 10%밖에 안 돼. 그래서 40%가 쉽게 말해서 내가 모델하우스 가서 저 이거 계약할래요. 하면 계약할 수 있는 동호수 지정 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장위 레디언트는 원래 전면적 규제 완화 1.3 대책만 아니었으면 여기는 그냥 10%도 계약률이 안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이것저것 다 합치면 뭐 이자, 옵션, 에어컨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12억 이상 들어갈 아파트야. 근데 주변에서 지금 7억대 나오잖아요. 7억 원에. 물론 이제 연차는 좀 있지만 한 3, 4년 된 게 7억 원에 나와. 그럼 그걸 사지. 뭐 이걸 사겠습니까? 이렇게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만약에 전면적 규제 완화가 아니었으면 이 아파트는 공사도 못 들어갔어. 왜냐면 계약률이 10%면 부동산 PF 차안 발행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정부가 1.3 대책을 내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미계약분이 속출하는 이유는 고분양가예요. 여러분, 이 고분양가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 가장 가깝고 충격을 줬던 사례가 바로 송도였어요. 송도에서 2021년도에 13억 원을 고가를 찍을 때 그 다음 바로 몇 달 있다가 9억 원 또는 10억 안에서 분양을 한 거예요. 시행사에서 분양을 한 거예요. 자, 분양을 했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 거야. 그 13억을 보고, 고점이 13억인데 10억 이하에 분양하니까 싸잖아요. 자, 그래서 분양을 했는데, 자, 그 13억짜리가 얼마가 됐냐고, 뭐 6억, 8억, 그렇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9억에서 10억에 분양하신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을 포기하겠죠. 송도 자이더스타 같은 데에서는 30% 계약, 30% 정도가 계약금 10%만 돌려받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장위, 자이, 레디언트가 입주할 때 과연 주변 시세가 얼마이냐에 따라 마피가 결정이 되는 거야. 둔촌주공 입주할 때 주변 시세가 얼마이냐에 따라 마피가 결정되는 거야. 요즘 둔촌주공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 신저가를 찍고 있어. 그런데다가 또 시공사와 조합 간에 또 마찰이 있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예당에서 많이 소화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분위기예요. 자, 어쨌든 작년에 2022년도에 분양권 거래는 68건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조사를 했어요. 부동산 실거래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68건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전엔 얼마나 많이 거래가 됐냐면 2016년도에는 9,948건, 거의 1만 건에 육박했고 2017년도 8,652건. 자, 2018년도부터 이제 규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급감한 거죠. 2,532건. 규제가 아주 강할 때도 2,000건을 넘었다라는 거야. 2019년 2,114건. 자, 2020년도도 894건이었어요. 그리고 영끌이 한참일 때, 이때는 완전히 이제 뭐 규제가 완벽하게 전 시장에 이제 제어할 때니까, 규제 조치가 강하게 내려졌을 때니까 급감했죠. 264건. 그러나 지난해에는 68건. 왜 거래가 줄어들었겠어요? 비싸니까 안 산다. 자, 얼마 전에 그 마포에서 분양했던 마포 더 크래쉬. 자, 여기가 아마 요즘 최근에 분양을 해서 청약률이 괜찮게 나왔던데요. 굉장히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률이 19.4대 1, 거의 20대 1이 나왔어. 그래서 계약률이 다 100%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실제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뭐 한 50한 1가구인가요? 뭐 그거밖에 안 돼요. 청약 물량도 많지 않아서 뭐 계약률이 다 100% 나오겠다 싶었는데 뚜껑을 여니까 계약률이 49%밖에 안 나오더라. 50%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위치는 괜찮아요.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 사이에 있다.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계약 부분이 한 반 정도 쏟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역시 주변 시세는 떨어지고 있고 가격은 분양가는 고분양가이다 판단을 한 거죠. 청약하시는 분들이. 자, 이게 얼마나 비쌌냐면은 평당 4,013만 원, 4,013만 원. 그리고 이게 역대 강북권의 역대 최고가를 찍었어요. 자, 그런데 인근에 그 위치한 마레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84가 이게 뭐 한 20억이 넘었었죠. 20억이 넘었어요. 23억 갔었나? 뭐 21억 갔었나 그래요. 이게 최근 호가가 10억 5천이야. 자, 10억 5천이니까 살 일이 없겠죠. 바로 옆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례를 보면은 둔촌주공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췄어. 고분양가, 그 다음에 낮은 전세가. 뭐 이제 둔촌주공이 입주할 때는 전세 가격이 낮으니까. 자, 전세 가격이 낮다는 얘기는 분양받으신 분들이 잔금 치를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주변 시세도 급락을 하고 있다. 헬리오시티, 그 다음에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변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올라갈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게 문제죠.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으면 괜찮은데 올라갈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뭐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떨어진다. 자, 다른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를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가 미래의 둔촌주공 아파트의 시세와 평행선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아직도 멀었죠. 여기는 아직도 멀었어요. 송파구 오금동의 송파더 플래티움.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은 한 아파트예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참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전용 65제곱미터 이게 한 27평 되나요? 자, 전용 65제곱미터가 최근에 12억 5,140만 원에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해 1월 일반 분양 당시 해당 평형 최고 분양가는 14억 7,260만 원이었다. 그래서 약 2억 원 정도 호가가 낮았다. 그럼 뭐예요? 계약금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가져가라. 자, 그런데 안 가져가죠. 여기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헬리오시티 사는데 왜 이걸 사겠어요? 결과는 이 아파트가 고분양가였다라는 거야. 자,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 29가구 모집에 75,382명, 무려 2,599대 1이었던 아파트예요. 자, 그러니까 시장이 뜨거울 때는 뭐 고분양가고 뭐고 뭐 가치에 대해서 산정도 안 해. 그냥 무조건 청약하는 거야. 입주 때 프리미엄이 한 1억은 붙겠지. 이 아파트니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했다가 이렇게 2억을 날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고 청약을 하세요. 생각을 하시고 제발. 여러분, 둔촌주공이 이것저것 합치면 지금 현재 분양가만 해도 한 13억이야, 84가. 그러면 이자 뭐 합치면 15억이야. 여러분, 입주 때 15억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거 다 계약 치신 거 아니야. 다방이 한 프리미엄이 1억은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거 아니야. 그 1억이란 얘기는 현재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서 1억을 산정한 거야. 막상 그 1억 원에 붙여도 그걸 살 사람은 없어. 주변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사냐고. 자, 여러분들은 그런 그 표면적인 그 신문에 나온 표면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분양을 받은 거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비싸게 사면 다 입주 때 마피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보세요. 입주할 때 아파트 지금 보시라고.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분양가 뭐 2, 3억, 그 프리미엄 2, 3억 붙었던 게 다 날라갔잖아.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그냥 거품이야. 거품. 어느 시기가 되면 뜨거웠지만은 시장이 냉각되면 그냥 살 사람이 없으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 허공으로. 그걸 하셔야 돼. 부동산은 그런 거다.
이거 완전 뜬구름 잡는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이. 그 뜬구름 잡는 거에 사람들이 너무 집단적 관계를 보여줬다. 참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다라고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문제다. 이 부동산으로 인생 역전을 하려는 그 대한민국 사람들, 이게 문제야. 자, 실제로 보세요. 아까 왜 방금 얘기한 송파더 플래티움이에요. 실제로 매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억 5,140만 원, 65제곱미터. 금매 마이너스 P 2억이죠. 내놓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팔리지도 않아요. 자, 밑에 매물 마이너스 1억 5천, 그죠? 마이너스 1억 3천. 그러니까 이거 분양받은 사람은 다 마피로 내는 거야. 내가 보니까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한 금천구 독산동의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아, 이름도 복잡해요, 요즘은. 자, 전용 68제곱미터 A형. 현재 매물 호가가 6억 4,400만 원. 이 해당 평형 분양가가 7억 4,700만 원. 아, 이 조그만 아파트에, 조그만 아파트에 마피가 1억 300만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사신 분도 투자로 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양받으시는 분들의 반은 투자로 사는 거야. 한번 인생 역전 해보려고 사는 거야. 자, 인생 역전 하려다가 평생 종잣돈 다 날린 거야,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 2030년 되면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유치원도 점차 없어지고 있잖아요. 애들이 입학하는 애들이 줄어드니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내가 집을 안 사도 돼. 우리나라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너무 커. 그래도 전세가는 폭등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냥 전세 살고 그 돈을 가지고 좋은데 투자하셔도 돼. 배당을 받는 주식을 사도 되고 채권을 사셔도 되고 뭐 은행에 넣어놓으셔도 돼. 그게 더 편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짐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어 지금. 자, 강북구 수유동의 칸타빌 수유 팰리스 전용 5구 B스타일이 6억 8천에 매물이 나왔다. 역시 이거 분양가가 아주 고점일 때 분양한 것 같아요. 9억 2,490만 원, 2억 4,490만 원이 마피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 5구제곱미터 6억 8천도 소화를 못하고 있잖아. 뭐 이거 산 사람은 그냥 혹시나 하고 산 거고, 프리미엄 붙겠지 하고 산 거고, 지금 이것도 소화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런 돈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이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지. 이제 그 기름동에 역세권의 아파트가 16억인가? 그렇게 갔잖아요. 뭐 16억이면 여러분, 그 수유리에 그 몇 년 전에 거기다 건물 하나 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값이 급등할 때는 그 돈의 그 상대적 가치를 다 무시한 거야. 16억이면 건물 살 수 있는데 훨씬 더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덜렁 아파트 하나 산 거야. 그 역사적 고점이 된 거죠, 이제. 그거는 절대 고점 못 뺏겨요. 자,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 리버파크 차이는 거래가 한 건도 되지 않네. 비싸게 내놓으니까 안 되지. 그냥 분양가에 내놔봐. 왜 안 팔리겠어? 뭐 분양가에 내놓으면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비싸게 내놓으니까 안 팔리는 거야. 그건 뭐냐면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은 대출 받아가지고 나도 이 투기판에 들어와서 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집값이 올라갔고 이제 그 투기판의 어떤 파티가 끝나니까 이거 앞으로 뭐 떨어진다는데 이거 누가 빚지고 사 그렇게 된 거야. 근데 호가는 옛날 호가로 내놔. 그게 팔리겠냐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 이제 집값은 예전과 같이 그렇게 올라갈 일도 없고 올라가지도 않아. 정신들 차려야 돼. 자, 보세요. 오늘 3월 이제 다다음 달이죠. 3월 입주를 앞둔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자유 프레지던스. 이 아파트가 요즘 화제거리야. 여러 가지로 화제거리야. 전세 가격 폭락, 그 다음에 19평에서 마피. 자, 전용 5구 입주권이 지난해 12월에 한 15억 원에 거래됐대요. 6월에. 이게 분양가가 얼마였을까요? 한 11억, 2억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용 84가 15억 8천 정도 했거든요. 자, 15억 8천 했던 게 30억 갔잖아. 거의 2배 갔어. 자, 이것도 한 9억 정도 했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2021년 8월 같은 평형 입주권이 자, 지난해 12월에 15억 원에 거래됐고
21년 8월 한참 뜨거울 때 입주권이 21억 5,390만 원에 거래됐다. 6억 5,390만 원이 폭락했다. 25평의 개포동. 강남에서도 입지가 가장 떨어지는 지역이야. 그거 뭐 솔직한 얘기로 대치동에 좀 가까운 거 빼고는 뭔 장점이 있습니까? 그죠? 강남에 출퇴근하기 좋은 거지. 그렇게 사실 커다란 장점이 없어요. 이거를 21억에 사면 어떡하냐고. 25평짜리를. 지나가 보니 거품이었다라는 거죠. 거품도 아주 왕거품. 자, 이 15억에 사신 분들 이거 15억에 팔 수 있겠냐고.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6억에서 7억 정도거든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전세 가격이. 그럼 6억 7억 살면 되지. 이거 15억에 누가 사겠냐. 이거 20억 가야 시세 차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20억에 살 사람이 있겠냐고. 뜨거우면 모를까? 살 사람이 없죠. 그죠? 강남도 다 같은 강남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도 오고 금리도 이제 더 이상 안 오른다고 하고 그리고 바닥거리는 좀 생기고 하니까 이 부동산 투기꾼들 주로 강사들이죠. 선동하는 애들은 펌프질하는 애들은 다 강사들이야. 걔들이 다 열이면 열 반등이 온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반등이 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장이 꼬꾸라지면 5년, 7년, 10년, 2030년 쭉 갈 거 아니야.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돼버린다고. 잃어버린 10년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물건도 많이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수강생들이 또 물건 많이 가지고 있지. 그리고 강의도 안 와. 잃어버린 10년이 된다는데 어떤 미친놈이 가서 돈 내고 강의를 듣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온갖 미사여고, 온갖 펌프질, 온갖 SNS를 동원해서 다 반등이 온대. 여러분 절대 반등 안 와. 오더라도 잠깐 데드캣 바운딩. 예? 싸네 하고 잠깐 들어올 수는 있잖아. 그런 정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반등이 아니야. V자 반등인데 세상에 이 몇백 조가 되는 어떤 시장, 이 시장이 동작하는 원리는 어떤 세계의 경제와 연관이 되고 세계의 환율, 금리 모든 게 연관돼서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이런 투기꾼들이 반등이 온다고 해서 반등이 오냐고. 전혀 논리가 없어. 얘네들은 얘기하는 게 나름대로는 온갖 어려운 얘기를 써서 올리고 그러는데 전혀 그 논리 가지고 올라갈 논리가 아니야.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그리 그럴싸하니까 또 그거에 혹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1억에서 5억 물리는 거야. 몇 달 사이에. 얘들이 사라고 했잖아. 몇 개월 전에 사라고 했죠. 막 떨어질 때 한 5억씩 물렸잖아. 그래가지고 5억씩 떨어졌잖아. 8월에 또 전세 대란 온다고 해서 사서 한 5억 물렸고 그 뒤에 연말에 또 반등이 온다고 하니까 사서 한 2억 물렸고 그랬잖아.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최근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너무 갭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 갭 투자.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집 건너 하나야 그냥. 아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 주변에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만연되었다라는 거야. 갭 투자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역전세를 만났잖아요 요즘. 그죠? 전세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집까지 담보를 잡혔더라니까. 제가 명절 끝나고 그런 부모님들하고 우연히 얘기하다 보니 딸이 부탁해서 담보 잡혀서 몇 억을 빌려줬다라는 거야. 역전세 났다고. 자,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투기를 했다라는 거야 지금. 자, 그 투기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고 그 거품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젤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